조우팔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소설 황금의 신 마지막화 제오장 잔향 진실 이후의 세상 1. 빛이 꺼진 자리. 그의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황금회의 간판은 철거됐고 본사 건물은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선 여전히 빛의 잔향이 떠돌았다. 건물 외벽엔 낡은 문구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문장은 흙먼지 속에서 흔들렸다. 누군가 그 글자 위에 낙서를 남겼다. 믿음은 우리를 속였다. 두 문장은 서로 겹쳐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한 문장 안에서 싸우는 듯했다. 이 기자의 일기. 기자 한지우는 여전히 일기를 썼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 속 폴더 이름은 VERITAS. 그 안에는 조준팔 사건 관련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그가 한 마지막 말을 자주 떠올렸다. 신은 사라져도 믿음은 남는다. 처음엔 그 말이 뻔뻔한 자기 합리화로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문장 속엔 묘한 진실이 숨어 있음을 깨달았다. 조준팔이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속았다. 새로운 재테크 영웅, 투자의 신, 신뢰할 수 있는 리더들이 계속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열광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세상은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지우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진실보다 희망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3. 피해자의 오후. 이정민은 시골의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은 병원비 때문에 여전히 일용직을 전전했다. 그녀는 매일 오전 11시 라디오 뉴스를 틀었다. 조준팔의 이름이 한 번쯤 들릴까 싶어서. 이제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그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증오와 믿음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끔 계산대 위에 있던 반지를 바라보았다. 황금의 투자 설명회 때 사은품으로 받은 작은 금반지. 안쪽에는 흐릿하게 새겨진 글씨. VERITAS VINCIT. 이정민은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글자가 거의 다 달아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진실이 승리한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4. 간방의 아침. 서울구치소 제7사동. 조준팔은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운동장을 돌았다. 그는 수감자 중에서도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적었고 싸움도 피했다. 교도관은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금융 기초를 가르쳤다. 복리는 시간의 신이야. 하지만 신에게도 책임이 따르지. 수감생 중 한 명이 물었다. 회장님,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조준팔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람들이 나를 믿었거든.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신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신을 연기하던 내가 진짜 나인 줄 착각했어.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이제 그는 황금의 신이 아니라 늙은 인간 조준팔이었다. 진실의 박물관. 1년 후 정부는 황금의 사건을 대형 금융사기 사례의 전시관으로 복원했다. 경제교육의 장이라는 명목이었다. 전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문구가 걸렸다. 진실은 승리한다. 하지만 방문객들은 대부분 셀카를 찍고 조준팔의 동상 앞에서 레전드라며 웃었다. 한 초등학생이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야? 엄마는 잠시 망설였다. 응, 나쁜 사람이긴 한데 머리는 좋았지. 그 대답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진실은 승리했을지 몰라도 교훈은 패배하고 있었다. 6. 마지막 기록. 지우는 전시관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오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그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잊었다. 하지만 믿음은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왔다. 진실은 승리하지 않는다. 다만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포켓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금빛 반지였다. 조준팔이 감방에서 건넸던 그 반지. 그녀는 반지를 바다 쪽으로 던졌다. 파도 속에서 잠시 반짝이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 반짝임은 짧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7. 잔향. 밤이 되자 도시의 불빛이 바다 위에 번졌다. 누군가는 여전히 새로운 신을 찾아 떠돌고 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믿음을 팔고 누군가는 여전히 진실을 증명하려 했었다. 그리고 아주 멀리 교도소의 창문 안에서 한 남자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조준팔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실은 결국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군. 그의 눈에 비친 빛은 더 이상 황금빛이 아니었다. 그저 새벽의 빛,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빛이었다. 여름의 끝, 황금의 본사 앞에는 경찰 차열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금빛 현판은 부서졌고 로비 대리석 바닥에는 수백 장의 계약서가 흩어져 있었다. 황금회, 전국지점 폐쇄, 회원 피해액 수천억, 뉴스 자막이 연달아 떴다. 불과 한 달 전 그곳은 신의 재단이라 불리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잿빛 먼지가 떠돌 뿐이었다. 경찰은 3층 서버실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그 속에는 수십만 명의 계좌번호와 수익 배당 내역이라는 파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암호화된 폴더 하나. 비밀번호는 단 4글자였다. VERITAS, 진실. 그 파일을 연 수사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수많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 옆에 적힌 단어들. 완전 신뢰, 확인됨, 믿음 유지. 그건 숫자의 장부가 아니라 인간의 신념 목록이었다. 이 신의 도피. 조준팔은 그날 새벽 사라졌다. 그의 검은 벤츠는 인천항 근처에서 발견됐다. 차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호텔방 안의 쪽지 한 장이었다. 진실은 늦게 온다. 그러나 믿음은 죽지 않는다. 그 문장은 언론에 공개되며 전 국민의 분노를 불렀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조준팔을 잡아라. 그는 신이 아니다. 괴물이다. 불과 몇 달 전 그를 찬양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분노는 믿음이 배신당한 자리에서 솟구쳤다. 그건 증오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3. 대중의 분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었다. 회장님은 억울하다. 정부가 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 그들은 SNS를 통해 조준팔 무죄 해시태그를 퍼뜨렸다. 그의 영상을 다시 올리고 그의 강연을 성경처럼 공유했다. 반면 피해자 단체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린 그를 믿었어요. 그는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단했고 그 믿음을 부수는 건 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조준팔은 신앙이 된 사기꾼이었다. 그를 믿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4. 그림자의 재회. 2달 후 태국의 작은 해안 도시. 한 여관의 2층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그곳에서 수염이 자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조준팔이었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봤다. 조준팔 국제 수배. 황금의 피해액 2조 원 추정. 그 제목 아래 그의 사진이 있었다. 정장 차림의 환한 웃음. 이제 그 미소는 세상을 분노하게 만드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웃음을 지었다. 결국 나도 숫자로 남는구나. 그의 옆엔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위조 여권, 그리고 금색 반지 하나. 반지 안쪽엔 여전히 새겨져 있었다. VERITAS, VINCIT 진실은 승리한다. 5. 죄와 기억. 밤이 되자 그가 머무는 여관 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손님,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조준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예, 그 유명한 사람. 당신처럼 생겼던데.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문이 닫히자 그는 창밖의 파도를 바라봤다. 그 물결 속에서 그는 오래전의 얼굴들을 떠올렸다. 이정미, 남기훈, 강연장에서 울던 노인, 손을 내밀던 아이. 모두 그를 믿었다. 그는 그 믿음을 먹고 살았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죄의식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진짜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6. 진실의 추격자. 기자 한지우는 여전히 그를 쫓고 있었다. 그녀는 국제수사팀과 함께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국경선을 돌았다. 그녀의 손엔 USB 복제본이 있었다. 그 안에는 남기훈이 남긴 빛의 장부 전체가 들어있었다. 지우는 말했다. 그가 어디 있든 진실은 그를 찾아올 거야. 그녀는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열었다. 그곳엔 조준팔의 강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우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틀렸어요. 믿음은 배신당할 때 비로소 진실이 됩니다. 7. 체포. 그날 새벽 태국 경찰은 수상한 한국인 남자가 머물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방문이 열리자 조준팔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뉴스엔 제 얼굴이 아직 나오나요? 수갑이 채워졌을 때 그는 조용히 웃었다. 역시 진실은 늦게 오는군. 그의 손가락에 반지는 없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반지가 놓여 있었다. 햇살이 들어와 그 금빛이 바닥에 번졌다. 8. 법정. 서울중앙지법. 법정 안은 기자와 피해자들로 가득했다. 조준팔은 흰 셔츠 차림으로 입장했다. 여전히 침착했고 한치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검사는 그의 범죄 구조를 상세히 제시했다. 피해자는 8만 명, 피해액 2조 원. 당신은 사람들의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조준팔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나를 믿은 게 죄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들을 속이게 만든 게 죄입니까?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 지금 그게 변명입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고백입니다. 9. 마지막 설교. 선고를 앞둔 날, 그는 독방에서 기자 한지우에게 면회 허락을 요청했다. 지우가 들어오자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말했다. 당신이 나를 무너뜨렸죠. 아니요. 당신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조준팔은 잠시 웃었다.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직 신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신이 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결국 신도 시장 논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는 책상 위에 반지를 가리켰다. 이건 돌려주고 싶네요. 누군가의 믿음을 상징했으니까. 지우는 반지를 들었다. 그 안에 문구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VERITAS VINCIT. 마지막 글자 T가 달아 있었다. 진실은 승리한다가 아니라 진실은 사라진다처럼 보였다. 10. 인간의 얼굴. 선고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짧았다. 신은 사라져도 믿음은 남는다. 그 말에 피해자석의 한 노인이 외쳤다. 당신이 망가뜨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야. 조준팔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지 주인을 바꾼 것뿐이죠. 그는 호송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은 더 이상 황금빛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햇살, 한 인간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따뜻한 빛이었다. 조준팔은 속삭였다.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 차례군. 그리고 눈을 감았다. 햇살 속에서 그의 미소는 처음으로 진짜 사람이었다.